자, 일단은요, 이슈로 좀 보고 갈 텐데, 강의를 이제 목차를 보면서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코스닥 시장은 급락이 나왔고, 이 코스닥 시장에 대한 원인, 그 다음에 이 코스닥 시장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전망을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근데 원인은 뭐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잠깐 설명해 드렸지만, 잠시 뒤에 좀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고요. 이렇게 나왔을 때 우리가 기술적 흐름을 통해서, 방어적인 매매를 진행을 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오늘 같은 시장에서 전 종목이 하락이 거의 나왔어요. 전 종목이 하락이 나왔고, 그런 이제 하락하는 종목을 과연 이 종목을 내가 끌고 가야 될 것인가, 아니면 지금 정리를 해야 되는 것인가,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에는 다 눌렸기 때문에 어떤 종목을 가져가야 되고 어떤 종목을 뭐 정리해야 되는지 잘 모른단 말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기술적인 흐름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제 기술적인 흐름을 통해서 그 홀딩을 한다는 얘기는 이 흔적을, 그러니까 이 세력들이 또는 이 주포들이 이 종목을 끌고 간다라는 그런 이제 흔적들을 조금 이제 우리가 파악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흐름들도 여러분들 잘 눈여겨보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코스닥 급락에 대한 뭐 원인, 그 다음에 전망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 기본적으로 지금 화면을 보시게 되면은 오늘 제약바이오 섹터가 급락이 나왔죠. 뭐 이제 뭐 ABL 바이오라든지 뭐 이런 쪽에 하한가, 그 다음에 사실 하한가가 나온 이유가 임상 실험이 거의 뭐 그냥 결론적으로 말하면 실패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 OS가 이제 임상 실험을 진행하면서 OS가 전체 생존 기간이 기준치에 미달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 임상 실험을 진행해야 되는데, 이걸 뭐 다시 말하면 실패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사실 임상 실험이 실패를 했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안 좋은 흐름이 나와주고, 그 다음에 하한가가 나와주다 보니까 이 공포 심리를 자극하면서 투매 현상까지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약바이오 섹터는 코스닥 시장에서 절대적인 시총을 차지합니다. 특히 제약바이오 섹터랑 IT 섹터는 이 코스닥 시장의 거의 전부라고 보셔도 상관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엄청난 시총을 자랑하고 있는 이 섹터 자체가 무너져 내려버리니까 코스닥 시장이 갑자기 급락이 나왔고, 급락이 나와주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들, 그 다음에 또 뭐 물론 기관 투자자들도 마찬가지겠죠. 공포 심리를 자극하면서 투매 현상이 나온 거예요. 이거 더 떨어지는 거 아닌가? 라고 하면서 뭐 시장가 매도라든지 아니면 내가 갖고 있는 물량을 전량 매도해버리는 그런 투매 현상이 나와주다 보니까 아무래도 오늘 시장은 더 떨어지는, 더 하락을 하는 그런 시장을 만들어주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코스피 시장이랑 코스닥 시장이랑 완전히 정반대 흐름을 보여주었죠. 그런데 지금 이렇게 급락이 나와주는 이런 이제 상황, 그 다음에 투매 현상까지 겹쳐지면서 더 조정을 받는 이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이 단기적으로밖에 진행이 될 수밖에 없어요. 기본적으로 이 제약바이오 섹터가 하락이 나와서 오늘 하락이 나왔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락이 나왔다고 한다면 그렇게 큰 하락은 아니었을 거예요. 하지만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경협주라든지 뭐 김정은 위원장의 발언 이러면서 이제 신경 쓰지 말라 이렇게 또 딱 잘라주는 그런 발언이라든지, 그래서 장중에 갑자기 빅텍이 한번 10분 만에 올라갔다가 또 10분 만에 빠지는 뭐 그런 아주 이상한 흐름까지 보여주었죠. 그런 흐름까지 보여주고, 그 다음에 투매 현상까지 겹치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 이 시장 자체가 단기적인 흐름일 것이다. 그리고 투매장이 나온 이후에는 그 다음 날에는 급등장이 나오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그러니까 오늘 투매장이 나왔다고 한다면 내일은 반등장이 나와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투매 물량이 나왔다고 한다면 포트에 있는 종목들을 전량 매도를 했다는 건데, 전량 매도하면 뭐합니까? 투자금이 생기니까 이제 이거를 신규 매수를 진행을 해야 돼요. 그리고 전 종목이 다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저가 매수의 기회다라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고, 그런 투자자들이 많다라고 한다면 내일은 반등장이 나올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락했다라고 한다, 이 하락장은 단기적으로 보셔야 되고요. 이 하락장이 지속적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G20 정상회담에 대한 부분들까지 좀 더 보셔야 되고, 뭐 북미 정상회담이라든지 그다음에 미국과 중국의 뭐 이제 그런 회담 내용 이런 것들까지 좀 보셔야 되겠지만, 일단은 그런 것들을 안 본다라고 했을 때, 배제한다고 했을 때는 기술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 충분히 장 상태만 본다라고 한다면 내일은 반등장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오늘 과연 종목들을 끌고 가서 수익을 볼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따져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제가 이제 기술적인 부분들로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일단 시장을 좀 이제 보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기본적으로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제 좀 자리를 잡아주었죠. 어제 좀 자리를 잡아주었고,
오늘 시초가를 형성하고 나서 살짝 눌렸어요. 그리고 나서 한 번 더 반등이 나와주다가 결국엔 좀 저항을 받아주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분봉으로 보시게 되면은 좀 오전에 좀 횡보를 진행하다가 이게 지지를 받고 한번 급상승이 나왔어요. 그리고 이 급상승에서 지속적으로 좀 횡보해주는 부분들, 이게 이제 일봉상에서 121선이 존재하는 구간이거든요. 근데 이제 저항을 받아주다가 이때부터 이제 2시부터 코스닥 시장에 급락이 나왔죠. 급락이 나와줬을 때 잠깐 눌렸고요. 잠깐 반등이 나왔다가 또 눌렸고 또 반등이 나와주면서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괜찮은 흐름을 좀 보여줬다는 거겠죠. 일단은 시초가에서부터 마감까지의 갭이 이 정도에 있기 때문에 이 정도는 상승해서 마감해줬다. 그렇다고 한다면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냥 안정적으로 좀 견고하게 좀 흘러줬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만약 코스피 종목들을 들고 계신다라고 한다면 수급의 영향, 그 다음에 뭐 외국인들의 수급이라든지 기관들의 수급이 가장 중요합니다. 코스피에서는. 그래서 이 두 수급의 영향을 지속적으로 이제 매수세가 들어오는 종목이라고 한다면 조금 더 끌고 가셔도 되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오늘 같은 시장에서 이 두 수급이 빠져나오는 흐름이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도 같이 매도를 해주시는 게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코스닥 시장이겠죠.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속적인 하락이 나왔었죠. 코스피 시장은 계속적으로 횡보를 해주는 흐름이었고 지지를 받아주는 흐름이었고,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지가 아니라 저항을 받으면서 지속적으로 하락이 나오는 그런 시점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뭐 어제 엊그제 기준선의 지지를 받아주는 흐름이었다가 오늘 시초가를 살짝 띄웠어요. 그리고 나서 한번 반등이 나왔다가 어떻게 됩니까? 쭉 눌려버렸어요. 그냥. 그리고 나서 막판에 살짝 반등이 나와주는 흐름이었는데, 분봉을 보시게 되면은 일단은 뭐 딱히 큰 상승은 아니었습니다.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는 상승이 쭉 나왔다가 고점을 유지해줬거든요. 그렇지만 이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왔다 갔다 하다가 여기서 쭉 횡보하다가 2시부터 급락이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때가 바로 제약바이오에 대한 이슈가 나왔을 때, 하한가 가는 종목이 속출했을 때, 이럴 때 갑자기 확 눌렸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제약주의 흐름이었고요. 그 다음에 반등이 좀 나왔다가 다시 한 번 더 경협주까지 또 내려가면서 투매 현상까지 일어나면서 쭉 눌렸다가 3시에 다시 한 번 더 올라왔다라는 거겠죠. 자, 3시에 올라왔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내일 반등장에 끌어올릴 종목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제 그런 종목이 어떤 종목이고 어떤 기술적인 흐름이 나왔는지 제가 차트로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종목을 보시게 되면은 일단은 첫 번째 종목은 제가 이제 오늘 첫 번째 종목은 지능기업입니다. 지능기업이라는 종목인데 아마 여러분들 오늘 지능기업 조금 반등이 나와서 수익을 보시는 분들도 계셨을 거예요. 하지만 지능기업 같은 경우에도요, 지금 보시게 되면은 급등이 나왔다가 눌리다가 어제 좀 지지받고 오늘 한 번 더 급등이 나왔었거든요. 2,800원의 저항 라인대를 좀 잡아주면서 결국에는 이 저항 라인대가 좀 확고하죠. 그렇기 때문에 좀 저항을 받아주는 것은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었다. 하지만 이 종목을 이제 더 끌고 갈 것이냐, 이 종목은 내일 올라갈 것이냐 한다라고 한다면 저는 올라간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기술적인 흐름을 봤을 때 제가 이 방송에서 계속 이제 말씀드렸던 기법이 3분봉 역배열 기법이었고, 3분봉 역배열 기법으로 매매를 했을 때 종가 매매가 가능한 자리가 어디라고 했어요? 3시쯤에. 그러니까 이제 장 끝나기 전에 3시쯤에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지금 모든 이평선들을 돌파해서 지지를 받아주는 구간에서는 이제 내일 한 번 더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지금 이 종목을 보시게 되면은 이제 오전에 한번 급등이 나왔어요. 바로 시작하자마자 급등이 쫙 나와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2,800원 선에서의 저항을 받아주면서 내려왔고, 여기서부터 이제 하락이 시작이 되죠. 하락을 했다가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코스닥 시장이 2시부터 하락이 나와주면서도 불구하고 이 종목은 그렇게 큰 하락은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횡보를 하다가 지지라인 때 잡아서 횡보하다가 막판에 3분봉 역배열 기법이 적용이 되면서 막판에 20선 돌파해주고 횡보를 하다가 결국 20선의 지지를 받아주는 흐름을 보여줬거든요. 근데 이제 마감을 살짝 밑에서 마감을 했어요. 마감을 살짝 밑에서 마감을 했지만 지금 충분히 3시 이후에 지지를 잡아주는 흐름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이거는 동시효과에서 빠진 흐름이었고 조정을 마지막에 이렇게 주었기 때문에 상관은 없고요. 결국 3시 이후의 흐름이 중요하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능기업 같은 경우에는 3시 이후의 흐름이 지지받아주는 흐름이었고, 장중에 기속적으로 횡보를 하던 이런 구간에서의 마감을 3시에 해줬기 때문에 내일 한 번 더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종목을 분봉상으로 봤을 때, 3분봉상으로 봤을 때 어떤 흐름이 나오는지 체크해 보시면 이제 내일 어떻게 흘러가는지 한번 예상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종목을 좀 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종목은 K사인이라는 종목인데, 이 K사인이라는 종목은 오늘 시초가를 갭으로 띄었다가 살짝 반등이 나왔다가 쭉 눌렸던 종목이에요. 쭉 눌렸다가 결국 마지막에 한 번 더 올라왔는데, 이 종목도 내일 올라갈 수 있는 것이냐 아닌 것이냐 따져봤을 때 내일 한 번 더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봉상으로 보시게 되면은 아시다시피 그냥 눈으로만 봐도 상승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주봉상으로 본다 하더라도 주봉상에서 올라섰다가 눌렀다가 백주산의 지지를 받고 올라서고 있는 와중에 지금 살짝 시장이 안 좋았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그런 이제 너무 안 좋은 악재가 터져버리면서 확 눌려버리는 그런 이제 시장이었기 때문에 눌리는 거야 어쩔 수 없었다. 그러면 이 종목이 내일 갈 것이냐 안 갈 것이냐를 따져봤을 때 분봉을 보시면, 자, 지금 아까 말씀드렸을 때 어제장에 보시게 되면, 어제장의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좀 급등이 나왔다가 횡보하다가 눌렸다가 3분봉 역별기법 뜨면서 3시 이후에 거래량 들어오면서 반등이 나왔거든요. 그러면서 오늘 갭상승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3시 이후에 거래량 들어오면서 급등이 나왔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날 갭상승이 나올 확률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K사인이 급등이 나와주면서 한번 1815원의 고점을 찍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쭉 눌려버렸죠. 그리고 횡보하다가 60선 딛고 반등이 나왔는데 여기서 물량대의 저항을 받고 한번 눌려버렸죠. 그래서 왔다 갔다 계속 왔다 갔다 장중에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 2시 코스닥 시장이 급락이 나온 타이밍에 이 종목도 빗나가지 못하고 쭉 시장의 영향을 받으면서 하락이 나왔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오후 3시 이후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3시 이후를 보시게 되면은 거래량이 들어와 주면서 종목이 반등이 나와주고 20선의 지지를 받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정확하게 뭡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3분봉 역별기법에 정확하게 포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항을 받고 있는 와중에 횡보를 하다가 이 단기평선을 돌파해가지고 20선을 돌파, 지지받아주면 뭐라고 했어요? 종가 매매가 가능한 종목이다. 그럼 종가 매매가 가능하다는 종목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내일 한 번 더 반등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K사인 같은 경우에도 내일 한 번 더 반등이 나온다고 했을 때 1720원 라인대에 저항 라인대가 존재하기 때문에 올라서다가 저항받고 다시 한 번 더 1700원대의 지지를 받고 다시 한 번 더 올라가거나 아니면 그냥 갭상승 이후에 한 번 더 슈팅이 상방으로 그냥 급등이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 이 K사인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안 관련주로 지금 이제 분류가 되고 있고 그다음 8월 달에 보안 포럼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다음 주까지, 그러니까 7월 초까지 끌고 가신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좋은 흐름이 나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도 끌고 가시는 게 좋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종목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한일단조라는 종목인데 한일단조 아마 여러분들 오늘 굉장히 많은 관심을 좀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오늘 한일단조 같은 경우에 장중에 거의 20%까지 급등이 나왔었고 최근에 차트 흐름을 본다 하더라도 지지라인대를 잡아주면서 상승 추세를 타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제 이 대박스쿨 방송을 지속적으로 보신 분들은 제가 이제 알려드린 기법, 그다음에 상승 추세에 대한 것들을 이제 숙지를 하신 분들은 아마 한일단조라는 종목을 계속 눈여겨보셨을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급등이 나왔어요. 거래량 갑자기 없다가 오늘 거래량이 급등이 나와주면서 종목도 한번 급등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오늘 딱 매수를 해서 오늘 수익을 보신 분들은 괜찮아요. 그런데 중간에 이제 급등했을 때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급등할 땐 매도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급등할 때 매수하신 분들이 있어요. 자, 매수하신 분들 대부분 1,800원 이쯤에서 매매를 진행하셨을 거고 올라가다가 또 욕심 부려가지고 눌리면서 지금 현재 손실 중이실 건데 그럼 이 종목을 가져가야 되는 것이냐 말아야 되는 것이냐 라고 봤을 때 분봉으로 확인한다고 말씀드렸죠. 분봉을 확인해 보시면 저는 가져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또 보셨을 때 지금 현재 지지라인대가 존재하고 있고 오전에 그러니까 어제장의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또 3분봉 역별 나왔다가 20선 돌파하고 지지받아주면서 오늘 오전에 딱 지지받고 반등이 나와주면서 매수하는 구간 어디예요? 우리가 원하는 매수 구간 여기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에도 한일단조 딱 매수해가지고 급등 수익을 노릴 수가 있었다. 그런데 또 중간에 매수하셔가지고 욕심 부리다가 매도를 못 하셔가지고
또 손실을 보고 계신 분들이 계실 텐데 지금 장중에 흐름을 보시게 되면은 2시에 급락이 나왔었는데 한일단조는 그렇게 큰 하락이 나오진 않았어요. 시장이 급락이 나오는데 이 종목은 급락이 나오질 않고 잠깐 눌렸다가 또 3분목 역별 기법 만들어주면서 지지받아주고 있었고 20선을 돌파하고 지지받아주는 흐름. 그러니까 이 종목도 종가 매매가 가능한 종목이었다. 그러면 이 종목을 딱 종가 매매를 했더니 뭐 어떻게 돼요? 막판에 동시호가에 60선 위에서 마감을 해주면서 거래량이 들어왔거든요. 그렇다면은 이 종목은요,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내일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는 흐름. 그러니까 이제 내일 딱 시작하고 나서 1705원에 시작하고 나서 지지받아주면서 60선 디디면 바로 한 번 더 급등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오전에 나왔던 이 흐름을 똑같이 재현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한일단조 만약에 중간에 매수하셔가지고 1800원쯤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내일까지 한 번 더 끌고 와 보시면은 충분히 매수가 또는 매수가 그 이상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흐름이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막 1,900원 이상 막 2,000원 언저리 막 1,950원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안타깝지만 뭐 좀 정리를 해주셔야 되는 그런 좀 구간이 아니는가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항상 욕심을 버리시고요. 욕심은 이제 그 망하는 지름길이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른 종목 볼 텐데 최근뿐만 아니라 예전에도 좀 많이 관심을 가졌던 종목인데 바로 흥구석유라는 종목인데 이 흥구석유가 이 이슈가 있을 때마다 한 번씩 이제 올라와주는 종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관심이 없다가 최근에 이제 한번 급등이 나와주고 눌렸고 급등이 나오고 눌리고 급등이 나오고 눌리고 급등이 나오고 눌리고 최근에 또 급등이 나온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도 한번 상승이 나왔었는데 흥구석유를 매수를 했는데 눌렸습니다. 이 종목 내일 한 번 더 가져갈 수 있을까요? 라고 말씀하신다면 저는 한 번 더 가져갈 수 있다고 말씀드려요. 왜냐하면 분봉상으로 봤을 때 한 번 더 올라서는 흐름이거든요. 지금 제가 보여드린 종목의 흐름 이제 눈에 보이실 거예요. 똑같은 흐름이구나. 오전에 일단은 반등이 한번 나오면서 오전에 당일 수익을 볼 수 있었던 종목이에요. 그리고 나서 한번 눌렸다가 왔다 갔다 하다가 3분목 역별 다시 한번 더 뜨고요. 여기서 20선 돌파 이후에 눌려버렸죠. 하지만 다시 한번 더 3시 이후에 60선 돌파 지지받아준 흐름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막판에 또 이쪽에서 딱 60선 모든 이평선을 지지받아주는 캔들이 나와주고 거래량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종목도 내일 한 번 더 반등이 나올 수 있는 부분들. 그러니까 이 종목도 종가 매매가 가능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여태까지 보여드린 종목들 쫙 보시면 동일한 흐름이에요. 오전에 한번 급등이 나왔다가 눌렸다가 마지막에 한 번 더 올라와주는 부분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종목들은 방어적인 매매가 가능하다는 거겠죠. 오전에 수익을 보셨으면 뭐 감사한 거고 그 다음에 오후장에 종목에 그냥 쫙 눌려버리는 게 아니라 잠깐 눌렸다가 다시 한번 더 지지라인때 잡아주면서 올라왔다.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지금 전반적으로 보시게 되면은 올라오지 않은 종목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 종목들은 내일도 한 번 더 눌릴 수 있는 부분들 아니면 올라온다 하더라도 조금 올라오겠지만 이렇게 자리를 잡아주는 종목들은 내일 한 번 더 급등이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방어로 해놓고 내일 공격을 한다면 충분히 안정적인 매매가 진행이 된다는 거겠죠. 그래서 오늘 방어가 상당히 중요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 종목 보실 텐데 일진다이아라는 종목이에요. 일진다이아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 오늘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시는 종목이었고 오늘 권리락이 걸렸죠. 그래서 이제 매도 물량이 조금 나오는 그런 그런 흐름이었는데 이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이 종목도 오전에 갭 뜨면서 확 상승이 나왔었죠. 그래서 사실 어제 보시게 되면은 어제 딱 오전부터 저항을 받아주고 20선을 돌파 지지받아주고 횡보하면서 매수하는 구간을 어제 12시부터 장 끝날 때까지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일진다이아는 어저께 매수가 가능했어요. 종가에. 그럼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에 딱 올라와주면서 거래량 들어서 올라와주면서 어떻게 돼요? 오늘 갭상승 만들어주잖아요. 그러니까 일진다이아는 어저께 매수해서 오늘 수익 볼 수 있었던 종목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이제 여기서 수익을 못 보셨다 2시에 급락이 나왔네요. 자, 근데 어떻게 됩니까? 다시 한 번 더 지지라인 때 잡아주면서 60선 돌파하고 지지받아주고 여기서 마감을 해버렸죠. 그리고 나서 거래량이 들어왔어요. 마지막에. 그럼 뭐다? 내일 한 번 더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다. 그러면 일진다이아 같은 경우에는 오늘 권리락이 걸리면서 주가가 인위적으로 조정이 되면서 좀 하락이 나왔겠죠. 그래서 일진다이아를 갖고 계셨던 분들이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하락은 존재를 할 거예요. 하지만 지금 권리락이 걸렸다는 얘기는 뭐 추가 물량이라든지 뭐 증자 물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들어온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주가의 하락은 단기적인 흐름으로 보시면 돼요. 걸린다라고 한다면. 그럼 단기적으로 하락했다가 다시 한 번 더 반등이 나와준다고 한다면 그건 내일이다 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진다이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충분히 홀딩을 하시고 내일 한 번 더 급등이 나왔을 때 매도 또는 한 번 더 끌고 가는 흐름을 좀 보여주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이 3분봉 역배열 기법을 대응해 보면서 이 종목을 끌고 갈 것인가 아니면 정리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잘 따져보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마지막 종목을 볼 텐데, 자, 마지막 종목은 M게임이라는 종목이에요. 이 게임주를 좀 이제 좋아하시는 분들 또는 게임주 매매를 많이 하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M게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사실 영업이익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 종목이에요. 하지만 최근에 이슈를 통해서 한번 급등이 나왔었고 횡보하다가 눌리면서 다시 한번 더 최근에 상승 추세를 좀 타고 있는 종목이었거든요. 근데 오늘도 마찬가지로 급등이 나왔다가 딱 지지를 받아주는 흐름을 좀 보여주었는데 분봉상으로 보시게 되면은 마찬가지예요. 어제 마지막에 이제 눌렸다가 3분봉 역배열 기법 딱 뜨면서 20선 돌파하고 마지막에 거래량이 들어왔죠. 그러니까 어제 종가 매매가 가능했던 종목. 그럼 오늘 어떻게 됩니까? 급등이 나와주면서 정확하게 어제 사서 오늘 파는 매매가 진행이 됐어요. 자, 그런데 오늘도 급등이 나왔다가 똑같은 시간대에 눌려버렸죠. 그리고 횡보를 지속적으로 했고요. 그다음에 시장 같은 경우에도 2시에 급락이 나왔는데 이 M게임이라는 종목은 딱히 급락이 나오진 않고 하락이 나왔다가 다시 반등 저항받으면서 3분봉 역배열 만들어주고 막판에 종목이 급등해주면서 모든 이평선들 지지받으면서 마감을 했고요. 막판에 또 거래량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M게임 같은 경우에도요. 오늘 뭐 급등이 나왔다가 윗골이 달면서 눌렸지만 내일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었다. 그러니까 M게임을 이런 자리에서 매매를 해가지고 방어적인 흐름으로 포지션을 잡은 다음에 내일 급등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공격적으로 매매를 해가지고 수익 실현을 딱 한다면 사실 오늘 하락장이 그렇게 나쁘지만은 않은 그런 장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1년 동안 매매를 하면서 뭐 계속 상승장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뭐 우리가 뭐 예전에 매매했을 때에도 트럼프 대통령 당선됐을 때 시장 아시죠? 엄청나게 급락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뭐 안 좋은 일이 있었을 때에도 뭐 하방부야이 3번, 상방부야이 2번 막 종목들이 막 그런 시장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시장이 나와준다라고 했을 때에는 당황하지 마시고 이런 시장에서는 방어적인 매매를 통해서 방어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투매장이 나왔으니까 다음날 반등장이 나온다라고 예측을 하시고 공격적인 매매를 다음날에 진행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종목들 딱 보시면은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기법 내용을 토대로 여러분들의 종목을 분봉으로 봤을 때 이 종목은 내일 올라갈 것이다. 아니면 이 종목은 좀 내일 한 번 더 눌릴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해보면서 내일 한 번 더 공격적인 매매를 진행해 보시면 될 것 같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